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요즘 이제 화두가 뭐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보면 옛날에 뭐 예습복습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주도잖아요. 자기가 주도해서 학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자기 주도라는 단어로 바꾼 것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고, 그리고 익힐 때 이걸 익히는 방법적인 면을 좀 조언을 하면 코칭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학습이란 단어에서 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명칭이 나오면 그런 명칭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교육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흐름일까? 근데 당연히 학원에 너무 학원이나 이런 교육에만 너무 매달리니까 수동적으로 돼가니까 자기주도 반발로 자기주도가 나온 거고, 자기주도를 하니까 자기주도를 하는 학생들의 유형이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생기니까 티칭과 코칭을 또 섬세하게 나누고, 뭐 이렇게 어떤 교육의 용어가 발생하면 그 용어가 발생한 그 교육적인 흐름,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한결같이 교육으로 학생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티칭과 코칭이 있는데요. 티칭은 뭐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해주고, 그쵸? 코칭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 자습을 하든 코칭을 해주는데, 이게 티칭과 코칭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적정한 상황에서의 이 코칭을 할 수 있는 자습이나 학습 방법론이나 아니면 계획을 짜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업 위에 적절한 과제를 통해서 이 자습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해보신 겁니다. 해보신 것인데, 뭐 어떤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검토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관여를 좀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티칭이 강점이 있다 그러면 티칭을 하시고, 나는 코칭에 관심이 있다 그럼 코칭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티칭과 코칭을 했을 때 사교육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걸 뭐 8대1이나 9대1로 보통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퍼센트를 늘리는데 이 티칭의 퍼센트를 줄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코칭의 영역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필요해 보이지 티칭에서 코칭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고 하는데 부작용도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균형을 생각하셔서 이 아이에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더 소수가 되고 소수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티칭 외에 가르치는 수업을 진도를 나가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의 생활이나 인성이나 아니면 학습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잡아줄 수 있는가 하고 성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동원해서 이걸 하시더라도 이게 이 코칭과 티칭이 혼동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사교육을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티칭을 꾸준히 하시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부의 양극화처럼 교육에도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욱 잘하고 안 하는 애들은 더욱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대형 학원이나 뭐 단과 연합으로 해서 거대화가 됩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동네 점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소규모 특색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단과화, 거대화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한몫을 하죠. 프랜차이즈로. 이제 소규모 특색 있는 학원, 뭐 서당처럼, 옛날 서당의 훈장처럼
완전하게 훈장의 마음으로 소규모 특색 있는 것을 완성시키면 생존을 하든지, 아니면 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단과연합이나 아니면 대형학원의 이 거대화의 흐름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정책이 변화를 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를 하면 적응하면 그뿐입니다. 어쨌든 사교육은 공교육이 아니고 보완교육이니까 보조교육이고, 뭐 학생과 학부모 마음 한결같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 잘 갔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 변화의 흐름을 타면 뭐 무난하게 다 언제든지 적응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공교육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변화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 변화하는 것들이 더 변화한 게 이제 정보화가 이제 대세로 되어갈 것 같습니다.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자기자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 떠있는, 유튜브에 떠있는, 아니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교육방송 등의 무수한 교육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죠? 그런 동영상의 흐름을 활용해 요구가 나오니까 업체들이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흐름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원가의 교육의 흐름을 알아야 상담도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수에도 참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교육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사교육을 하는 것이고 보완교육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강사가 이 서비스업의 마인드를 정체성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서비스업의 정신을 이해해야죠.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런 것들 그전에도 있는 것처럼 교육도 서비스업입니다. 업태가.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생각을 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을 하는지가 우선이고, 그 서비스업이 존폐를 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도 이제 삶의 일부죠. 삶의 일부니까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니까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교육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도와줘서 성적을 오르면 행복해? 아니면 숙제를 하는 걸 잘할 수 있으면 행복해? 아니면 지금 쉬는 게 행복해? 이렇게 작은 성취, 작은 도움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걸 잡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학생들과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성공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만큼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죠. 세상이 변화하니까. 시험 문제도 유형이 변하잖아요. 유형이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시험 문제 유형 스타일이 변합니다. 하물며 공부법도 10년 전 공부법 동영상과 지금의 동영상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든 것들을 기본적인 흡수할 만한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독특하고 체계적이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자기자재를 못 따라가서 활용을 못하면 같은 눈높이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 이것조차, 교육조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업 하지 않는다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않는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교육입니다. 제대로 지금의 길을 완주해야 그 끝에 새로운 새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은 끊임없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길이 자갈길이면 자갈길을 지나면 뭐 스포츠를 살아있는다, 절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꽃길이라면 꽃 냄새를 맡으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가르침도 역지사지입니다. 학생들한테 너에게 너 최선을 다해 다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강사로서 학생에게 최선을 다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크레임을 걸고 학부모가 크레임을 건다면 역지사지로 학부모 입장이 돼봐야 하는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자, 현재에서 서비스를 주고 금전적인 금액, 금전적인 대가를 받습니다. 이 대가를 주는 순간 어떤 서비스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학부모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학부모가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죠. 그러면 서비스를 주지 않는 것이겠죠. 자, 이런 대가 관계인 상황에서 역지 상황으로 이 서비스를 줬는데 금전이 적다거나 아니면 나는 준 것만큼만 했다. 그러면 고객이 늘지 않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자, 강사와 학생, 학부모는 하지만 이렇게 강사, 학부모, 학생은 이렇게 교육이라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협조자를 만들려면 나부터 협조를 해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치던 그것을 문자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보고서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주던 이 서비스업 강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저는 사교육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필요하기라고. 사회가 원했지만 그렇지만 이 사회가 힘든 게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가 핑계나 변명거리로 자꾸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시겠죠. 그러므로 더욱 교육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나 입에 발린 아니면 누구나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사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교육은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 유행은 이렇게 티칭과 코칭이라면 그쵸? 양극화가 일어나는 교육계에서 보안교육으로서 정보화도 공부하고 정보화를 공부하면서 더욱 철저히 서비스업의 정신으로 무장하지만 그래도 행복을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을 챙기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교육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조차 열심히 안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가르침의 역지사지를 통해서 강사와 학부모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해가는 전 사교육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